특히나 이제 의사시고 예. 지금 감염병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코로나 사태가 특히나 뭐 저 또한 모든 연주들이 다 취소되고 그렇죠. 제가 기획한 공연에도 타격이 있고 연주자로서도 타격이 있고 그럼요. 교육자로서도 타격이 있고 모든 지금 클래식 음악 시장이 지금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게 라이브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든지 그렇죠. 무관중 공연. 네, 무관중 공연이라든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긴 한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죠. 지금 뭐 이게 음악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불과 금년 초에 누구도 이 코로나 사태 얘기는 못했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예단하는 게 섣부르긴 하지만 저도 최근에 이제 무관중 공연이라든지 온라인 스트리밍 같은 걸 보면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행위의 본질, 그건 결국은 홀에 가서 네. 연주회장에 가서 사람들이 앉아서 무대 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함께 감상하는 이 네. 감상 행위, 네. 연주회장에 앉아서 공연을 감상하는 현장에서의 이 행위가 사실은 클래식 음악을 완성하는 본질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그거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코로나 시대 이후의 클래식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이렇게 찾고 있는 방식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뭐 그거의 근본은 무관중이죠. 네.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육지책이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 이전에는 전제 조건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퇴치하고 치료할 수 있는, 예방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백신이나 뭐 치료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이제 연주회를 다시 가야 되겠죠. 네. 지금도 이제 연주회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그 이제 뭐 3,000석 정도 되는 그 공연장이면 한 1,000석 정도밖에 못 앉게 되는, 뛰어서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가장 더 큰 문제는 이제 연주가들 사이에 거리두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얼마 전에 예를 들어 뭐 서울시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주 그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이제 무관중 공연을 하는데 지휘자와 연주가들도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다 띄우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관악기 주자들 같은 경우는 혹시 또 비말이 염려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차단을 하고 이런 것들에서 정말 완벽한 조건으로 정말 모범적으로 공연을 잘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핵심은 과연 그 대체가 될 수 있는지. 그렇죠. 대체가 되면은 그렇게 시장에 옮겨가고 할 수 있겠지만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요? 그게 저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 클래식 음악의 연주,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일단 오케스트라 지금도 벌써 이제 레파토리들이 하이든 모차르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를 둬야 되니까. 거리를 둬야 되니까 뭐 소규모 앙상블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브루크너라든지 말러, 바그너, 슈트라우스 이런 레파토리들을 과연 그러면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지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와중에도 뭔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뛰어앉기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게 대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대체 자체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음악을 듣는 입장에서도 사실 가서 아까 전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가셔서 완전 송두리째 생각이 바뀌셨다 한 것처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뭐 유튜브로 본다든지 디지털 콘서트 베를린필 같은 경우도 너무 잘 돼 있는데도 그렇죠. 사실 저도 뭐 베를린필 직접도 보고 디지털 콘서트는 더 많이 봤지만 사실 비교 자체가 아예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준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첫 번째는 연주가들이 대규모 연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냐라는 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감상자 측면에서 네. 과연 이 우리가 클래식 음악의 본질을 현장에 가서 현장음을 듣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든지 완전히 다른 플랫폼, 이게 현장음이 아닌 녹음음으로서의 이런 그 대체가 가능할 것인가? 그거는 진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더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뭐 예를 들어 아까 첫 번째 문제였던 대규모 후기 낭만주의 대규모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게 연주가 거리두기를 하고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냐? 안 되면 뭐 합창석에 연주가를 앉혀놓고 해도 어떻게든 이거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음향은 달라질 겁니다. 네, 집중된 거하고. 근데 두 번째 문제, 감상자 입장에서 현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녹음음을 듣는 거로서 이게 과연 대체가 가능할 거냐? 이거야말로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음악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클래식 음악이 일반 다른 장르의 음악들하고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이제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 자기 음반 또는 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티스트가 가장 원하던 이상의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에서 컴퓨터나 뭐 아니면은 우리 그 휴대폰 같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서 들어도 이 사람이 뽑고자 하는 사운드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클래식 음악의 사운드의 완성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게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의 소리뿐만이 아니고 이게 큰 홀을 울려서 그 홀의 그 전체적인 홀의 음향, 홀의 울림이 청중에게 직접 물리적으로 파장으로 전달이 될 때 전체 사운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좋은 녹음 기기로 그 홀의 사운드를 잡는다고 해도 현장에 내가 가서 느끼는 그 파장, 그거는 뭣도 대체할 수 없는 문제죠. 제가 단적으로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그 2015년에 이 독일에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아주 뭐 대규모 관현악곡이죠. 알프스 교향곡. 그게 초연 100주년이라고 그 초연 100주년을 기념해서 베를린에서 여러 악단들이 알프스 교향곡을 릴레이로 연주하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베를린의 필하모니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원래 이 작품을 초연했던 악단이죠.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이 베를린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사실 알프스 교향곡을 워낙 좋아해서 다른 오케스트라의 다른 연주들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는데도 이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은 그때 이제 지휘자 틸레만이 처음에 시작할 때 밤의 동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제일 바이올린이 음향을 이렇게 아주 약하게, 사실은 이제 악보에 적혀 있는 것보다 더 약하게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연장에서는 그 음향의 진동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이크를 갖다 대면 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잡아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걸 잡을 수 없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그 현장에서밖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사운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파장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사운드를 녹음은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장르의 음악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클래식 음악은 그런 것들이 일상인 장르이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어떤 음향적 체험의 완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동이지 않습니까?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플랫폼이 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뭔가 옛날의 그 클래식 음악의 이 현장음을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든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얘기하시고 보니까 진짜 알펜 심포니에서 뭐 해가 떠오른다든지 그렇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드뷔시 곡들에서 맞습니다. 달빛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정말 디테일한 거는 사실 힘든 거죠. 네. 드뷔시 말씀하시니까 네. 드뷔시의 바다, 네. 바다 같은 경우에 현악기가 물결 묘사하고 거기에 목관악기하고 막 이렇게 어우러져 나올 때 그거를 사실 현장에서 듣지 않으면 그 사운드의 그 구성, 우리가 이제 인상파 화가들이 네. 물감을 막 이렇게 좋아해, 그 색깔을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 색깔이 덧칠되고 겹쳐질 때의 감동, 우리가 그거를 미술관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감동을 오케스트라가 무대 위에서 만들어내는데 그 음향이 섞이는 거를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녹음으로 아무리 들어도 네. 100%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참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진짜 이 감상자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네. 연주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뭐 더 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클래식 음악은 이 코로나 이전에 그런 어떤 완성돼 있던 형태를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지 않으면 참 저 애호가 입장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평론이나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클래식 음악이 정말 앞으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